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정렬입니다. 네, 요즘 하루하루가 아주 귀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봄은 이제 완전히 왔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시더스 그룹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혼란 가운데 있는데 네.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더스 그룹의 이상은 회장. 네. 예. 시더스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맡겨야 산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잖아요. 네. 예. 시더스 모든 것 다 챙기려고 그러면은 이 머리나 몸이 견디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단 네. 우리가 보면은 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네. 살아 있어야지 네.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주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을 돌보고 네. 아끼고 사랑하는 네. 이런 것을 이제 배워야 할 네. 그런 이제 시간이 지금 그런 기회를 이렇게 하늘에서 주고 있는데 네. 그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이러저러한 일로다가 바쁘게 만들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 많고 이렇게 되면 이게 역시 정말 병을 불러들이고 그것이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옥중 경영인이 이런 얘기 내려놓고 네. 태도 않는 걸 하려고 어거지로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래 보면 오히려 무리수가 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불의의 이제 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모든 걸 싹 내려놓고 참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위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저기 뭐야 고타마 시타르타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 가짜 불교 말고 그 108가지 이게 뭐랄까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네. 그 인간이 사는 데서 가장 어렵게 만든 게 뭐냐 욕심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욕심을 종류를 따져보니까 네. 108가지나 됐다. 네. 그래서 108번뇌를 네. 번뇌의 옷을 108가지 딱 비우는 걸 다 비우고 났더니 네. 그랬더니 마음에 뭐가 온다고 무아지경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모든 걸 내려놓고 참 미래를 기약하는 의미에서라도 싹 다 내려놓는 것이 네. 저 살 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이제 그렇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이종근 변호사 네. 사임에 대한 생각을 4월 2일 날 이성희 변호사가 방송을 했는데 네. 얼마나 똑똑하게 얘기를 잘했는지 네. 그걸 한번 정리가 잘 된 게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상은 회장에 대한 그런 네. 얘기를 좀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네. 시더스 살리기 운동 본부 네. 예, 토요일 날 네. 모이기는 이제 오후 5시부터 모이는데 네. 4시부터 9시 반까지 네. 집회 신고를 해놨거든요. 네. 예, 그래서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보혈 찬양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한 번씩 갔던 분들은 거기 네. 어딘지 잘 알 테지요. 네. 예, 그래서 시더스 살리기 운동본부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자 그럼 마이크 좀 켜주시고 네. 예, 그거 켜주시고 이거 하고 네. 지금 한번 먼저 네. 이종근 변호사 사임에 대한 우리 그 이성희 변호사가 얼마나 혹독하게 혼내는지 한번 네.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월 2일 방송됐던 이종근 변호사 사임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다단계 했던 이종근 변호사께서 자, 두 가지 스탠스예요.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다단계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지금 나와서도 변론해야죠. 어디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가냐고 20억 받고 도망가면 안 돼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다단계 아니라면 다단계 아니다. 우리 와이프 박은정과는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길을 간다. 20억도 내가 3조에서 막아주면 내가 20억 못 받냐.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도망을 가요. 또 사기라고 생각했으면 이거는 더 코미디예요. 이상은 회장과 나머지 사람들을 전체를 아무 구속 안 된다고 살살살살 속여가지고 그리고 이쁘게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사임하면 끝이에요. 선임은 마음대로 하지만 사임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재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해피캐시라는 것도 실무 재화적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이 사건에 문제되는 게 뭐예요? 3단계 이상 롤업을 한 게 문제예요. 아,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받으면 되죠. 그러나 그 롤업한 거는 그렇게 형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돈 다 알았으면, 그러면 수임할 때 어느 정도 알았으면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여기 이종구 변호사가 3월 28일, 29일 사임한다고 했는데 한 이틀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자로 사임 설렸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임을 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지 모른다,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양심불량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도둑놈 잡다가 그 다음부터 사건을 수임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때까지 잡았던 그 사람하고 벌써 딜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충격적 얘기 드릴까요? 회장님이 이 사건의 전체 변호사 수임료는 6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30억, 그 다음에 여러 트리플들을 중심으로 해서 30억, 그래서 도합 60억을 모금했습니다. 그래 그 돈이 어디 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직 아는 분은 회장님 자신뿐이겠죠. 내가 기자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기자들이 지금 조선일보 특종을 내고 나서 당시 법정에 이종근이 변론할 때 그때 현장에 있던 분이 이미 조선일보 그 기자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써 특종으로 다 퍼졌고, 지금 언론에서 터지고 국민의힘에서는 2조 심판한다고 하면서 범죄 수익 은닉죄로 고발까지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크게 불이 나니까 오늘자로 사임이 된 거예요. 지금 이종근 변호사 말 똑바로 해야 돼요. 지금은 다단계, 계단이에요. 그래, 계단은 맞아요. 계단. 3계단 이상이면 방탄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계단, 2계단까지만 하면 돼. 그러면 이 계단 법무법인에서 이거는 롤업이기 때문에 계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왜 도망을 가냐고. 뭘 잘못했냐고 보니. 돈 많이 받은 게 잘못됐어요? 왜 찔리냐고. 돈 많이 받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활동을 하면 3조 원, 1조 원 사건에서 20억을 왜 못 받아요? 적어도 그만두면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죠. 나는 이 사건이 다단계 아니라고 나는 변론했다. 내가 왜 믿는 이유는 무엇이었고, 나는 1년간 작년 23년 2월부터 서울시청 특사경의 조사를 맡으면서 내가 믿었던, 내가 수사한 경험상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 못하냐고. 지금 아직 사기로 기소 안 됐잖아요. 어디 사기라고 벌써 말부터 시작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지금 신탁재산관리를 만들어서 왜 찬양을 하겠어요. 1, 2억도 아니고 무려 2조 원이 넘는 돈이 어디 나갔단 말이에요. 2조 원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상은 회장을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서 회장님 하면서 우리 회장이 그만하세요. 애기 성격 버려요. 회장이 잘못했으면 지금 이 큰 사고를 쳤으면 자기 재산 짱방하면 어디인지 그것도 얘기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고, 과거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무슨 오냐오냐 하듯이 변호사 했고 사건만 더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지금 보도 나가잖아요. FST는 여러분, FST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FST는 1조 다단계 이상은 옥중 편지, 투자자 회유, 2차 사기 계획, 벌써 이거 범죄로 보고 있어요. 거기 1번 손혜진, 2번 손건철, 거기 법률 자문, 엄 변호사,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휴스템 FST의 2차 사기를 조심하라. 휴스템 FST의 2차 사기를, 이게 신문에 대대로 광고 났어요. 예? 손혜진, 손건철, 엄연상 이거 잘 아세요. 2차 사기를 조심하는데 네. 이것부터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그것부터 공격하세요. 그래서 휴스템 FST 지금 여기 참석자들, 여러분 팬덤들, 여기 플랫폼장들 제가 마지막 경고 드립니다. 2차 가담자로 범행 가담자들만 여기 수사대장으로 오를 겁니다. 여기 참석한 사람 전부 다 데이터 정리해 놓으세요. 마지막 보고인데 뭘 보고하냐고요. 범행을. 여러분 뭘 은혜를 입었어요. 회장님이 순수하게 아이템을 해서 사람 모은 건 잘했어요. 그러나 지금 벌은 돈인 중에 회장님이 순수하게 벌은 돈이 어디 있어요. 다 지금 아니 전국적으로 지금 2차 사기 조심하라고 지금 대문짝에게 진짜 광고를 하는데 사기 공범들 다 모으는 건가요? 분명히 손혜진과 이상은 회장의 특수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제가 7월 2일자로 서초서에 접수한 접수증입니다. 이거는 손혜진, 손권철, 이수용, 그 다음에 엄용상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한 거 보시죠. 이거 저 부천에서 했던 걸 엄 변호사 라이브로 한 겁니다. 이것이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저는 이 일을 작년 2월 달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규민, 이게 김규민이라고 했으니까 이름 말이 되죠. 그 사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20 몇 년 전에 성추행을 당했대. 무슨 성추행을? 이렇게 했더니 회장님이 몸을 만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걔가 몇 살인데? 8살. 그래 제가 웃었어요. 막 웃으니까 웃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빠가 내가 좀 노천에서 그런 말에 혼났는데 아빠는 딸을 사랑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저 아들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엄마 앞에서 훌렁훌렁 옷 보고 샤워하고 그냥 나와요. 야, 니 좀 흉하다. 엄마가 내를 낳았는데 뭐가 흉하냐 이거. 부모와 자식은 전혀 그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8살 아니라 18살이라도 아빠는 엄마, 아빠는 딸을 예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싫다면 재혼을 안 해야죠. 그죠?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자, 이게 2차 가해에 해당됩니다. 아빠가 16살 된 딸, 지금 문제되는 거는 초등학교 8살, 9살 이때입니다. 안아준다고요? 어느 아빠가 이뻐한다고 그런 짓을 하냐고요? 단순히 뺨에 뽀뽀하고 가슴을 만지고 이건지 아세요? 공소장을 보면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구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2차 가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 피해자 2차 가해한 사람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을 맡아도 문제고 변호사도 문제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 변호사나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알면서 공소장을 그 성추행 그 사건의 기록은 40명의 변호사들 다 보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거 보면 엄 변호사도 갖고 있어. 그러면 엄 변호사가 뭐라 해야 돼? 이거 아니라고. 뽀뽀한 거 아니라고. 가슴 아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2차 사기 지금 절대 FS 때 하면 안 됩니다. 가담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가담하신 분들 여러분 평생의 이력으로 남을 겁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보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예. 하루 강아지 네. 법무슨 줄 모른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한마디로 했을 때 전관예우 네. 또 한마디로 해서 그렇다고 나와 했다고 그래서 저 이제 변호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검찰청에서 고위직에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변론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아이 초보 수준 인턴십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때 이런 거에 끼어들어서 22억을 받고 네. 또 이래다가 좀 문제되니까 살짝 도망가려고 하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종근 변호사 같은 이런 사람은 네. 참 이성현 변호사를 만난 게 일평생에 참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거 안 하면은 한마디로 쳐다보다 보면 누가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네. 다 나오면 나도 변호사인데 네. 내가 한 번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생사람 잡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리고 거기엔 정체성도 없고 네. 그 무슨 뭐 법조인들이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이런 정체성이 좀 있어야지. 네. 그런 걸 볼 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네. 또 여기에도 이제 또 나온 다음에 이제 2차 가해자 이 나온 얘기나 네. 여기서도 의식 없이 한결같이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참 제의식에 대해서 네. 이렇게도 의식이 없을까.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한참 개탄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네.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엄윤상 변호사 같은 경우도 네. 자기가 공소장을 다 공개해서 40명 변호사 다 보고 있다는데 네. 이 양반은 눈이 그냥 그때 그런 거 공소장 벌칙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면은 달달 봉사가 됐었나? 그러니까 읽은 거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나? 어째 그걸 보고 예. 어떻게 그러면 손혜진 씨나 다른 사람들 이런 말을 안다든가 이걸 같으면 아이고 전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소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이랬으면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실상 그러니 간에부터 쓸개에 붙었다. 네. 돈만 생기면 다인가? 네. 무슨 뭐 그래 이게 정체성도 없고 검사에 여기 고위직에 가서 있었던 사람이나 네. 변호사나 자기들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도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무슨 뭐 변론을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한다고 이 말 같은 소리 하더니 네. 반대로 이 사람들 먼저 깜빵 좀 들어가야 돼 이거. 그렇게 죄의식이 없는 그렇게 양심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 양심도 없이 그따구로 하는 게 이게 무슨 놈은 어른이여 애들이야. 법을 배운 사람들 아니야. 이럴 때마다 참 혹독하게 제가 이 법자는 물 숫자에 때가 칼 끝자가 붙어 있어요. 네. 물이 가듯 법의 정신은 네. 정말 순리와 평등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그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순리. 네. 시간이 가면 수평을 이룬다 이래갖고 평등. 순리와 평등의 법칙을 따지는 게 법인데 법도 뭘 공부했다고 그래가 법 쪽에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행동하는 게 이게 이런 인간들을 믿고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 예. 자, 제가 오늘 팬덤 한 분을 만났는데 네. 이상헌 회장이 처음에 뭐를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변호사를 너무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변호사를 많이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좀 덮어야 되겠고 예,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정정당당하다고 말을 많이 했으면서도 예. 뭔가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거. 그리고 이거에 솔직한 얘기로 참 이 말도 좀 볼 때 좀 안쓰러워요. 참 솔직한 얘기도 이렇게 볼 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아시다시피 우리 클 때 좀 못된 짓 해봐야 네.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하늘도 무섭지 않냐. 네. 천벌을 받을 녀석이 말이야. 예. 이런 얘기 안 듣고 컸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심을 속이고 참 못된 짓 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해도 그런 의식도 없이 참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했는가 이런 사실 변호사 너무 많이 썼고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딴 거 뭐 변호사들 말 듣고 참 뭐 사건을 갖다 무혐의로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그 발상 자체가 변호사한테 살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진행돼 오는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상헌 회장 딱 한 사람만 지켜봐도 네. 어느 한 순간에 큰 잘못이 딱 드러나니까 네.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개하세요. 네.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네. 얘기를 막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존경하고 신뢰했던 이상헌 회장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말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죄가 나와도 우리의 존경했던 분이니까 그냥 덮으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덮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그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최종일 대표님도 뭐 하나 덮으려 그러면은 난리를 펴야 되잖아요. 그 난리를 빼기 덮어지지 그게 덮어지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덮으려고 할 때마다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게 속은 겁니다. 네. 솔직히 네. 부족함을 내려놓고 네. 어떻게 해도 보니까 네. 내가 참 이거 못될 짓을 했다. 네. 다 그때는 내가 진짜 망령이 들었는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네. 천추에 한이 됐다. 그러니 나를 갖다가 내가 침을 뱉으면 맞겠다. 네. 반대로 그 어린 그들을 위해서 정말 더 그 미래를 생각해서 절대 두 번 다시 가해하지 말라. 들춰내지 말라. 부독의 소치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리고 덮어줘야지 끝날 일을. 뭐 20년 전에 일이 어땠다는 건 뭐 만졌다는 동 쓰다듬 말자. 왜 이렇게 그 발 없는 말이 천리가면 천마디가 된다고 가리고 덮고 포장하고 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화를 불러일으켜서 더 많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는 이런 짓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네. 우리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바울은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상한 회장도 네. 좀 죽어보면 어떠냐 이런 표현했는데 네. 댓글에 뭐라 하냐면은 감옥에서 저도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분이 있었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좀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옥중에서도 좀 조용히 좀 살아야지. 옥중에서 경영을 하면서 시더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쌓고 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아까 이제 소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상한 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한 회장은. 네. 한번 좀 이제 목회자로서 한번 아주 진중하게 한번 좀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네. 정말 소속 자체가 네. 바로 네. 애굽 이러니까 소속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타락을 막을 만한 유혹하고 미혹하고 충동하고 네. 이런 걸 이길 만한 다시 말해서 네. 진짜 유혹하는 충만하게 유혹하는 마귀, 네. 미혹하는 마귀, 네. 충동질하는 마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도록 네. 이렇게 될 때만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충동하고 아첨하는 말과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이런 말에 여기 부드럽고 우아하고 이런 말에 미혹을 받기 시작해버리면은 네. 누구나 여기 뭐 혼란에 겪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지금은 나는 이제 여기 죽은 목숨과 같다. 이런 마음을 하고 108번뇌를 벗는 것처럼 네. 다 내려놓고 내가 나서서 일을 그르쳤다. 하나님의 역사시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각 사람의 내가 난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네. 같이 사는 부인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네. 뭘 전부 다가 내가 다 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뭐랄까 유구무원. 네. 네.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봐도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네. 들어도 안 들은 척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지금 들어도 이걸 갖다가 속으로 되새겨 가면서 좀 말도 절제하고 네. 해탈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래 편안하게 있어야지만이 그래 이제 나이도 뭐 70을 바라다 본 나이에 네. 그런 나이에 이제 나이도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네. 그 70이 넘어가면 뭐 요즘 누가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는 거기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말하는 자체 하나하나가 작품이라고. 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됐든 나쁜 작품이 됐든 살아왔던 이게 있으니까 네. 이제는 모든 걸 좀 후를 털어버리고 네. 그렇게 하고 인명은 제천이고 네. 생사복이 하늘에 달렸으니까 네. 하늘의 생명을 위탁하고 그냥 나는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여기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까 네. 그냥 진짜 모든 걸 해탈되는 진짜 운명 바꾸고 팔자를 고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살 길이 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낮에 네. 저 회사 대표들하고 한번 네. 시더스에 관계 없는 분들입니다. 네네. 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네. 아니 그 시더스 그룹의 그 회장이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하고 다시 잘 꾸려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러길래 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옥중에 있고 또 옥중 경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그 부족했던 면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 새삼스럽게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뭐 그 이성희 변호사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그러길래 잘하는 정도가 아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거의 하나님급이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저는 경영자가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성희 변호사라는 사람이 다른 때도 내가 그렇게 빛났나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야 시더스 그룹을 이게 진단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 이상한 회장이 한 10배 같아. 예, 야, 지금 일단 뭐 정직한 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네. 아주 뭐 전체를 딱 보는 눈이 네. 보통 통찰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이런 인정을 부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이런 예. 부분을 볼 때 네.
제가 이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네. 사실 확인하는 것만이 길이다. 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사실을 확인하려면 인간에도 눈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첫째 육안이래요. 네. 세상 보는 겁니다. 네. 세상 보는 게 육안이요.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은 지안이래요. 네. 지식을 보는 눈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안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네 번째가 영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안, 지안,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보는 게 용안이라고 해서 네. 사람의 얼굴을 바라다 보면서 그 사람의 표정과 이걸 바라다 보면서 그 심령의 세계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첫째가 육안이고, 네. 둘째가 지안이고, 네. 셋째가 용안이고, 예. 그리고 넷째가 영안이요. 예. 이 세 가지 눈이 다 떠야지만이 네.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 이 눈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오늘도 이제 점심에 만나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아주 우리 또 아주 뭐 어디 그 회사의 그 고문이라고 하는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 예. 자기도 뭐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러면서 네.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이 말 한 말 할 때 그때 창조의 세계가 확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랬는데 그리고 여태 잊었다가 오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또 눈이 확 열리는 것 같다고 이런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예. 이런 것처럼 이제 실제 사실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네. 육안, 삶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안은 밝아버리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네. 참 청주에 있던 어디 건설회사 사장님하고 만나서 네. 이 양반은 갖다 얼마나 콩나는데 콩나고 판나는데 판나고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이랬는데 네.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네. 그 이제 건설회사 여기 학교 수국 중고등학교 질 때 거기 제가 감독관으로가 있었거든. 네. 그래도 내가 보기엔 참 그렇게 한 6개월이 됐는데 처음 밥을 한번 사겠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네.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은 연대도 나왔고 뭐 이런 데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아주 똑똑한데 아주 육안도 밝고 그다음에 뭐 지안도 밝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용안도 있다 이 말이야. 네. 근데 딱 하나가 없어갖고 과락을 맞는다고. 아. 그래서 그때 그게 뭡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영안은 어떻게 열리는 거야? 물어봐요. 네. 그래서 영안은 마음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네. 마음의 빛을 받다니요. 네. 그 마음의 빛을 받는 거는 태양빛도 아니고 전기빛도 아니고 네. 레이더 빛도 아니고 창조의 빛을 받아야지 영안이 여기 심령이 살아납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갖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심령의 빛을 받을 수 있겠냐고. 네. 간단하다고. 생명의 빛 대신 생기 대신 네. 참 빛으로 오셨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던 생각이 나는데 예. 실제 여기는 영안을 뜨는 사람이 보는 눈은 달라요. 예. 그 영안의 눈을 못 뜨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맨날 뭐 사탄 나라, 뭐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 헛소리 잡소리 그만하라고. 당신이 마귀 새끼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네. 진짜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유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 네. 충동질하는 영, 네. 우는 사자와 같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보면 오방길 봐도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실제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눈을 활짝 여시고 네. 사실을 검증하는 길만이 정말 성공하는 길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더스 살리기 운동본부 네. 토요일 날 5시에 네. 광화문 네. 동아면세점 앞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는데 네. 이 시드 살기 운동본부가 이번에 하는 행사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네. 네. 이거는 시더스 살리기 운동본부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이종건 변호사 네.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분이 확실하게 KBS 틀렸어. 조선일보 틀렸어. 다 틀렸어. 자, 그래 까서 보여주면서 봐봐라. 네. 지금 현재 이거는 갖다가 이게 사기 사건으로 이게 뭐냐면은 구속된 게 아니요. 방문 판매 관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를 뭐 2조 원대 뭐 다단계다. 네. 이거 펀지다. 사기다. 이런 거는 판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방송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이걸 밝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더스 살리기 운동본부를 해놓고 네. 언론에 이렇게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글을 써가지고 다 호도해가지고 시더스를 완전 사기꾼 회사로. 지금 그렇게 예, 이런 식으로 다, 알려져버렸죠. 이거 다단계 회사를 다 매도하니까 이걸 살리기 운동 본부를 해서 우리가 가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네. 팬덤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럼 이거 결국에는 팬덤 모두가 나서야 될 네. 그런 곳이네요. 네. 예, 왜냐하면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오해 받을 건 이제 뭐 해결을 또 해야 되는 거지만은 네. 실제로 잘못된 것이 또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서로 간에 이제 우리 잘못된 거는 이제 까고 가자. 네. 쉽게 표현해서 네. 털고 가야죠. 쉽게 얘기해서. 네. 예,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불법으로 그냥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네. 다른 데 가서 해야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곳에서 모여서 네. 정상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앞으로 감옥 갈 일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예, 그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이성희 변호사가 좀 잘 짜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를 따라가면 되는데 뭐 기분이 나쁩니까? 잘한다는 게 기분 나쁘냐고요, 도대체. 아니 그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보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게 있는데 그게 사탄나라의 그거 사마귀들이죠. 예. 그 배가 아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도 이제 그날 갈 건데 제가 가는 이유도 다 하나요. 제가 뭐 참 사실 저도 나이가 70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뭐가 그렇게 겁나다고 그리고 이 땅에 인명은 제천이고 생사복이 하늘에 달렸고 사업의 수명도 하늘에 달렸어요. 네, 이 예. 대한민국은 그냥 전 세계에 진짜 지휘관 국가가 돼서 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서 세상 구원을 담당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나라 대한민국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언론이 안 되네. 언론 이게 다들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이 살리는 말, 살리는 법, 살리는 것이 기초를 깔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살리는 법을 기초에 깔았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목숨 걸고 가서 도와야지. 네. 뭐 이럴 때 그런 거 아니면 어느 때 하겠습니까?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참 살리는 말, 살리는 글, 살리는 단어. 그래서 사람도 살리고 일도 살리고 조직도 살리고 그리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근무 환경 조성.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서 참 새마을 운동가를 불러가면서 참 진짜 이게 하고 싶어. 애국가 불러가며 새마을 운동 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참 일하는 분위기, 이제 막 살아나는 분위기. 이런 걸 외치는데 뭐가 그게. 예, 알겠습니다. 화는 내지 마시고.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아니, 시도스가 살아나나요? 사는 겁니까? 뭐 당연하지. 지금 뭐 이렇게 방송을 막 많이는 하는데 그게 믿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도스는 신설 법인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신설 법인을 운영을 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분탕질하는 분들과 함께 그다음에 그 이상은 회장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재산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냥 나갈 건데 그 출범은 다 된 상태인데 거기에 총알을 넣어주지 않으니까 예, 그렇다는 건 아시고 시더스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살았고 살았는데 당분간 분탕질로 인해서 혼란이 오는 것뿐이라는 것만 아시기 바라고 요 시더스 살리 운동본부가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외치는 이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사는 거에 대한 기쁨도 좀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고쳐달라고 함께 외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살았고 그리고 드라마는 정말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조연도 있고 관객도 있어야지만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 시더스가 살아나는 것은 단순한 시더스만 살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도 바로 세워지는 그것도 직결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나라가 세계에 여기 앞서서 가려면은 모든 부분에서 진짜 뭐랄까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KTN 방송은 네.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는 네. 살리는 언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KTN 방송을 열렬히 지지해주고 또 그 예. 신탁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네. 진짜 시더스 살리기 운동본부에 네. 함께 동참하는 분은 네. 정말 영육간에 건강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토요일 날 네.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시더스 살기운동 본부가 네. 외치는 거기에 와서 네. 시더스는 살았습니다라는 걸 강력히 외치는 예,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찬문TV 최종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